네. 4주차 베이직 세션, 베이스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어, 그냥 기본적인 NLP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어 모델은 사전 훈련하는 것이 많은 자연어 처리 작업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예시를 두 개 들고 왔는데 이제 문장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연어 추론이나 의역 같은 것, 그리고 토큰 수준에서 미세한 산출물을 산출하기 위해 모델이 요구되는 명명한 실체 인식 및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운스트림 과제를 위해서 사전 훈련된 언어 표현들을 적용하는 것에는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퓨처 베이스드고 이게 사전 훈련된 표현들을 추가 기능으로 포함하는 작업별 구조이고 그 다음이 파인 튜닝 과정인데 이게 미소 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트 이 논문에서는 바트를 소개하는데 bidirectionally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인데 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인코더를 가져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1과 엘모랑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제 양방향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 사전 학습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이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마스킹한 후 그 단어들을 예측하면서 문맥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활용을 해서 두 문장이 연속적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면서도 문장 간 관계를 학습을 합니다. 어? 아, 네. 그래서 Relative Work에서는 Unsupervised Feature Based Approach를 말을 하는데 이게 비지도 특징 기반 접근 방식인데 이제 대량의 텍스트 코퍼스를 사용해서 단어 또는 문장의 일반적인 표현을 미리 학습해 놓고 그 인베딩에 따른 NLP 태스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 이게 대표 모델로는 월드투 보카나 글로브, 엘모 등이 있고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과 파인튜닝 방법을 결합한 방법인데 이 방식은 대량의 텍스트를 먼저 학습을 하고 사전 학습을 하고 이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파인튜닝을 하는 어,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G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차이점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픈 AI의 GPT 같은 경우를 보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문맥을 학습을 하고 이제 입력 부분의 뒷부분에 마스킹을 하고 그거를 마스킹된 거를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단점이 문장의 전후 관계나 맥락의 풍부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한 방향을 보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엘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어, LSTM을 사용을 해서 양방향 구조로 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방향별 LSTM을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각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엘몬 같은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하고 사전 학습을 위해서 MLM이랑 NS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학습을 진행을 한다는 점이 이 두 모델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바트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이제 프레임워크는 사전 훈련,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랑 이제 파인튜닝 과정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보시면 이제 사전에 모델이 그러니까 사전 훈련을 거쳐서 라벨이 붙지 않은 데이터로 사전 훈련을 거치는 과정이고 이후에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사전 훈련된 파라미터로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모든 파라미터를 다운스트림 과제에서 라벨이 붙은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이제 파인 튜닝 과정에서 파인 튜닝 레이어만 하나 추가하면은 맨 위에다 그러면 태스크별로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 파인 튜닝 하면 좋은 점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트의 모델 구조를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를 가져와서 양방향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 어텐션 레이어를 보면은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의 수, H는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 A는 셀프 어텐션의 수.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텐데 원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의 레이어를 6개, 히든 사이즈를 512개, 그다음에 어텐션 헤드를 8개 사용을 해서 헤드의 차원을 6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바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LHA의 개수는 늘리는데 이제 헤드의 차원은 그대로 64개를 사용을 합니다. 64개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서 64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의 개수를 111 밀리언으로 하는데 이게 GPT-1과 비슷한 파라미터의 개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두 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이고 이제 바트에서 좀 더 발전된 모델이 바트 라지 모델인데 이제 레이어 수를 24개, 그다음에 히든 스테이트 수를 1020, 히든 스테이트 크기를 1024개,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16개 진행해서 파라미터를 330밀리 개로 늘려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효율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트의 인풋과 아웃풋의 리프레젠테이션인데요. 먼저 이제 바트의 인풋에는 이렇게 그 CLS랑 이제 SEP 이런 두 토큰이 들어갑니다.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제 CLS라는 거는 문장의 시작을 알려주는 토큰이고 이제 SEP는 이제 두 문장을 구분해주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토큰 임베딩을 워드 프라이스로 분할된 단어 단위 임베딩을 사용을 하는데 예시를 좀 들면 플레잉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와 ing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놀다와 하는 중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구글링 같은 경우도 구글과 ing 이렇게 나눠서 신조어 같은 경우도 매끄럽게 해석할 수 있게 토큰 임베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그먼트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문장을 입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A에는 0,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는 0을 넣어주고 두 번째 문장은 1을 넣어줘서 이제 더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 임베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토큰의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랑 동일하게 사인이랑 코사인 형태의 함수로 이제 어, 포지셔널 임베딩을 진행을 해서 이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드 MLM인데 이제 인풋 토큰의 일정 비율을 마스킹한 다음에 이제 마스킹된 토큰을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입력으로 들어온 단어 토큰 중에서 이제 네 번째 W4만 마스크드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마스크드 토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맞추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스킹 하는 거를 15%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그래서 이 마스크드 토큰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이제 마스크드 토큰을 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드 토큰을 8대 1대 1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 80%는 이제 그대로 마스크된 토큰을 사용을 하고 10%는 이제 랜덤한 단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는 원래 단어 그대로 놔두는 방식으로 마스크드 M의 마스크드 LM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NSP인데요.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 이제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 사전에 훈련된 예제에 대해서 이제 문장 A, B를 선택을 할 때 B의 50%는 A 다음에 오는 실제 문장으로 라벨링을 하고 50%는 임시 문장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1, 2, 3, 4, 5번 이 센텐스에서 1번을 넣으면 1번 다음에 2번이 왔을 때는 이제 맞다. 그 맞다고 판단을 내리고 1번 뒤에 뭐 3번이나 4번, 5번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제 틀리다라는 답이 나오게 어
그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 이 데이터로 이제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파인 튜닝 과정인데, 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문장 쌍분류라는 그림인데, 예시로는 막 예시로는 이제 문장 1번과 문장 2번이 의미적으로 같은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할 때, 어, 이제 입력에다가 센텐스를 두 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같으면은 이제 1, 다르면 0을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문장 분류인데, 뭐 감정 분석이나 문법성 판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문장을 넣어준 다음에 이게 0인지 1인지 판단하는 아웃풋을 내줍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도 퀘스천 넣고 패러그래프 넣고 해가지고 어, 답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토큰 태깅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을 넣은 다음에 그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품사인지 알려주는 것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태스크별로 입력 문장의 개수를 바꿔서 원하는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이제 바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바트를 사용했을 때 거의 모든 태스크에서 그 평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였고, 특히 QL, QNLI랑 STT, 그다음에 COLA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NSP의 단방향과 양방향 입력 방식의 비교를 봤을 때, 이제 NSP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NSP를 발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그 모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 그 성능이 좀 더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파인 튜닝의 영향인데,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모델들, 이제 엘모나 뭐 CVT, CSE 같은 경우보다 파인 튜닝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이것들이 바트가 등장하기 이전의 것들보다 모델이 좀 더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했던 게, 마지막 4개의 은닉층의 출력을 가중합으로 합친 것과 마지막 4개의 은닉층 출력을 단순히 이어붙인 것이 생각보다 그 성능 지표가 잘 나와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트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다양한 NLP 태스크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을 하였고, MLM과 NSP를 활용한 사전학습 덕분에 이제 GPT와 엘모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NLP 태스크의 간단한 파인튜닝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고요. 이후에 다양한 소속 모델에도 모델의 기반이 되며 NLP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